네, 안녕하세요. 세션 1회 개발도상국가 지원사업의 가치와 반영성 패널 토의 자장을 맡은 경희부료원 감염관리실장 이미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활약해 오신 여러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장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초 강연이라든지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과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들을 좀 고민을 해봤고요. 패널들께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서요. 시간 관계상 한 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제 바로 옆에 앉으신 우리 김현딩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진단검사의학 그 분야에서 여러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개발도상국의 실험실 및 진단검사 시스템이 선진국과 비교했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현장을 봤을 때 받는 느낌은 수요와 공급이 꾸준하지 않다라는 게 느껴졌었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그 나라의 그 기초적인 경제 능력이 올라가면서 기초 과학력도 같이 올라가야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술적인 능력이 있는 나라 같아가지고 자체 시장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봐도 수요가 받쳐줘야 경제성이 뛰어들 거고 될 건데, 저희도 보면은 많은 의료인들이 병사들이 제약을 쓰고 있지만 이거를 생산하는데 관여한 인력들한테 보면 대부분 다 기초과학자, 생물학자들인데 그런 분야가 전반적으로 발전을 해야 그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사가 활성화되고 많이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살짝 해서 미룰 수 있는데 끝까지 같이 데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결국 그 나라가 좀 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수현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감염관리 전문가로서 이번 콜롬비아 감염병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서 콜롬비아 보건부 공무원 대상의 연수교육을 진행하셨던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통역을 통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도 꽤 걸리고 제가 말한 게 정말 제대로 전달되는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의료진이 아닌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저희 병원이 이제 메르스도 겪었고 코로나도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료진이 아니고 병원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아닌데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서 되게 그런 데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안인정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아까 발표를 보면은 AI 기반의 감염병 감시 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고, 이런 AI 기술이 감염병 대응에서 향후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견 부탁드립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그 진단 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개도국에다가 그 어떤 그 분석을 위한 풀 세트의 인프라를 주고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속성이나 이걸 활용하는 면에서.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개도국 AI 모델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실시간성의 정확도 높은 현지에서의 상황 정보가 필요한 거고, 개도국이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단순 지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질병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어떤 인력 교류나 아니면 기술 교류나 기술 지원 이런 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도국 입장에서도 일단 그 데이터 핸들링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쪽에서는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모델을 돌리거나 예측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스템에서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들과 결과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오창모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저를 비롯해서 문승 실장님과 이번에 그 콜롬비아 감염병 대응 연수 사업에 참여하셨는데요.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협력 사업에서 연수 사업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느끼신 걸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선방을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굉장히 우왕좌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게 메르스 때 이제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이 실수를 겪으면서 쌓았던 경험들이 이제 코로나19를 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저희의 경험들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들이 또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전수해 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경험들 이제 개도국에서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콜롬비아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볼바키아 이제 감염된 모스키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개도국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나 이제 그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교류해 나가면서 이제 국제 협력.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잘 하는 편이지만 실제로 아까 표현했던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인도적 그 중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협력을 하다 보면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이제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을 하나를 세워서 이제 감염병 대유행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은희 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기조강연에서 보니 그 녹십자의료재단에서 진단검사 부분에서의 그 개도국 지원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 이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의 그 방향성이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1년부터 ODA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코이카, 코피랑 같이 일하면서 우리가 진단검사의학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진단검사의학 학회가 잘 하셔갖고 실력이 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가서 교육하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교육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넓히면서 이제 할 거고 여기에 이제 임상 선생님들이 꼭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진단검사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ODA 사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외국에서 수탁받는 게 있어요. 한 17개국에서 이제 특수검사, 주로 특수검사죠. 그러니까 수탁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네들한테 가서 랩을 어떻게 레이아웃 한다든지 이런 랩 구축에 관한 거 컨설팅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네들이 와서 교육받게도 하고 우리가 또 가서 교육도 해주고 이런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바이에 매년 그 매들랩이라고 의료 전시회가 있어요. 그걸 매년 가서 보면서 트렌드를 캐치하고 이러는데 미들이스트 보면은 거의 거기 클리블랜드 클리닉, 존스 홉킨스, 메이어 우리가 아는 유수의 미국 병원들이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걔네를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걔네는 미국 존스 홉킨스? 이름 좋아. 이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존스 홉킨스 가보면 의사는 다 중독의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브랜드만 쫓아가지 실질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된 게 이제 서울대병원이 가서 그래도 성공했죠. 그런 식인데 우리나라 특히 저는 이제 진검이니까 진단검사 시장을 클리블랜드나 뭐 이런 데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를 저는 알았고 계속적으로 거기서 매출은 저희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얘네가 미국으로 보냈다가요. 한국 한번 해봐? 이러고 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보다 더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넓혀져 가는 거기 때문에 ODA 사업이든 뭐 그냥 사업이든 저희는 가능성이 무척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시야를 보게 되는 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우 전문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사단법인 코엑스와 협력한 지난 2024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콜롬비아 감염병 대응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좀 인트로덕션 파트를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ODA와 코이카의 협력 프로그램, 주로 이제 콜롬비아가 코이카 ODA 중점 협력국인데,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콜롬비아가 저희 참전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력사업 중점 협력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강의에서 콜롬비아가 OECD 회원국입니다. 2020년에 가입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OECD는 선진국 클럽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996년에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에서도 원조위원회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에 2010년에 가입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된 거죠. 그런 우리나라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이제 콜롬비아도 머지않아 공유국 대열에 반열에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이런 과정에서 콜롬비아와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ODA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수해주는 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나라, 또 특히 콜롬비아 같은 거는 열대병 감염병에 또 자기들이 역량을 많이 쏟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가 열대병 감염은 중점이 아니니까 좀 그런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또 발표도 시키고 해서 나중에 뭐 좀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해서 경희대 의료원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열대병 감염도 터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짧다고 하면 짧은 패널 토의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지원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협력 분야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 패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1의 1회 패널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